전쟁의 포화가 갑자기 유가를 폭등시키고 주식시장을 그야말로 패닉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네, 이 거대한 충격파가 도대체 어떻게 시작됐고 또 우리에게 이게 어떤 의미인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새로운 전쟁이 터지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실 우리는 지금 그 답을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는 중이죠. 지정학적 위기라는 게 우리 지갑에 얼마나 빠르고 또 얼마나 강력하게 충격을 주는지 말이에요. 바로 이 숫자입니다. 100달러.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100달러를 그냥 뚫어버렸어요. 이게 무려 3년 반 만에 최고치인데 시장이 지금 이 사태를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숫자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이 모든 혼란이 시작된 그 진원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이란의 새 지도부에서 나온 정말 상상 이상의 초강경 선언이었습니다. 이란의 새 최고 지도자 무주타바 하메네이의 첫 공식 메시지였는데요. 예상보다 훨씬 강경했습니다. 단순히 해협 봉쇄 유지하겠다. 이 수준을 넘어서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한 피해 보복까지 대놓고 이야기하면서 전 세계를 그야말로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이 수치 변화를 한번 보세요. 시장의 심리가 진짜 순식간에 어떻게 박살났는지 보여주거든요. 이란의 발언이 있기 전만 해도 전문가들은 조기 종전 가능성을 78%까지 봤어요. 꽤 긍정적이었죠? 근데 발언 직후에 어떻게 됐죠? 28%로 그냥 곤두박질 쳤습니다. 말 그대로 희망이 절망으로 바뀐 순간이었죠. 그 결과는요, 아주 즉각적이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뉴욕 증시는 그냥 파란불, 붉은색이죠. 하락세로 가득했습니다. 특히 기술주의 충격이 엄청났는데 반도체 관련 지수는 3% 넘게 폭락하면서 시장에 정말 큰 충격을 줬어요. 근데 이 충격은 미국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충격파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과정, 그리고 이로 인해서 점점 더 커지는 글로벌 경제 위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가 역사상 최대 규모인 4억 배럴의 비상비축유 방출을 결정했습니다. 엄청난 양이죠.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아주 냉담했습니다. 부족하다 이거였어요. 왜냐고요? 전 세계 석유의 10%가 지나가는 그 핵심 통로 호르무즈 해협이 꽉 막힌 상태에서는 이건 그냥 임시방편, 언발의 오줌 누기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말이 딱 맞습니다. 두 번째 충격파가 도착했어요.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무역 분쟁의 포문을 열어버린 겁니다. 바로 이 무역법 301조가 그 무기입니다. 과거에 일본 반도체, 그리고 중국을 겨냥해서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했던 바로 그 법이죠. 근데 이번에는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들을 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너지 위기 속에서 관세 전쟁이라는 또 다른 전선이 열린 셈입니다. 자, 그럼 이 두 가지 거대한 글로벌 위기가 바로 한국 경제와 정부 정책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좀 더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조치입니다. 한국 정부가 무려 29년 만에 석유 최고 가격제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급등하는 유가가 국내 소비자에게 그대로 전가되는 걸 막기 위한 일종의 극약 처방인 셈이죠. 어제 국내 증시는 그래도 그럭저럭 버텨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이게 폭풍전야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밤사이 미국 시장이 정말 크게 무너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이 그 충격을 피해가기는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자, 그럼 이런 혼란스러운 환경 속에서 어떤 섹터는 오히려 기회를 잡고 또 어떤 섹터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좀 더 실질적인 분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역시나 전쟁이 길어질수록 에너지랑 방산주는 주목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파괴된 시설을 재건하거나 전력망을 새로 깔아야 하니까 LS 일렉트릭 같은 전력 인프라 기업도 수혜를 보고요. 또 재밌는 건 유가가 너무 비싸지니까 그 대안으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기대감이 확 몰리면서 일부 종목은 하루 만에 25%나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곳은 단연 반도체입니다. 미국 관련 지수가 폭락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걱정도 커지고 있고요. 여기에 치플레이션이라는 말,
즉 반도체 가격이 올라서 모든 전자제품 가격이 덩달아 오르는 현상이 더 심해질 거라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K배터리 역시 기술력은 정말 좋은데 비싼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주춤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정보를 한번 쫙 종합해보면 현재 우리가 마주한 가장 크고 무서운 경제적 위협 하나가 아주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한 전문가의 분석이 현재 상황을 정말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데요.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시나리오가 그냥 말이 아니라 현실이 되고 있다는 강력한 경고죠. 스태그플레이션. 네, 바로 경기 침체, 즉 스태그네이션과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발생하는 최악의 상황을 말합니다. 유가가 올라서 물가는 미친 듯이 치솟는데 성장은 멈추고 경기는 나빠지는 지금의 이 상황이 바로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의 무서운 조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꼭 지켜봐야 할 핵심 위험 신호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길어지면 유가는 계속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물가가 너무 높아서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리기 어려워져요. 즉, 대출 이자 부담이 줄지 않는다는 뜻이죠. 셋째,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수입 물가는 더 오르고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갈 위험도 커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불안이 겹치면서 금융 시스템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 이 4가지 흐름을 정말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서로 연결돼서 하나의 거대한 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이 이 새로운 현실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집니다. 이 새로운 현실 속에서 여러분의 투자 전략은 과연 준비되어 있습니까?